안녕하십니까, 홍 시장입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컴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컴포지션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경험한 대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컴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앞서 컨셉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아왔다면, 이제 포츠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는 시대에 5G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면서, 사실 5G라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는 제가 4년 전에 이미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제통신연맹에서는 지금 7G, 그 다음에 AG, 8G까지도 이미 테스트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5G도 보편화돼 버리는 순간 6G, 7G가 계속 발표가 될 것이고 사용이 될 것이에요. 우리 대중들에게 사용이 될 때 그 어마어마한 용량이 데이터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활용이 가능한 시대를 살게 될 때에는, 지난 우리가 배워왔던 이러한 지식들은 그냥 과거의 역사 속에 묻힐 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용량을 감당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예술가로 성장을 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컨셉을 이야기하면서, 컨셉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술가로서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기본 조건이었다면, 이제 컴포지션부터는 여러분들이 내면에 또는 지식으로 아니면 몸으로 체득해서 본인이 그러한 기술들을 발현할 수 있는 예술가로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그만큼 컨셉까지는 어떤 예술가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하는 컴포지션부터는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익히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이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든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개개인별로 예술가라고 하는 스스로가 나는 작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컴포지션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이 컴포지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걸 고려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냐, 전혀 그런 기본과는 상관없는 창조를 해내는 사람이냐, 반드시 컴포지션의 조건에 맞춰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완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어요. 벗어나도 되지만, 그거는 저나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예술가들, 오랫동안 직업으로 해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많이 활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벗어나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애시당초 청년 여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을 지금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굳이 컴포지션에서 벗어나면 안 되나? 꼭 컴포지션의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 그게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컴포지션의 조건, 요건, 규칙 등을 지켜주는 것들이 훨씬 작업을 효율성 있게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것, 창조라는 걸 할 때는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떠오르는 것이지, 그것들이 세세하게 머릿속에 남아 그대로 메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죠. 메모리를 하죠. 컴퓨터에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빠르게 습작을 해낸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머릿속에 그대로
기록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 떠오른 상상들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이렇게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예술가들이 처음에 자기가 상상해내고 창작해내는 결과물들을 메모리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우리가 처음에 글을 쓸 때 소설가들이 또는 국문학과 학생들이 글을 처음 쓰는 법을 배울 때 어떠한 육가 원칙에 의해서 글을 쓰는 법을 익히는 이유는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야 나중에라도 자기의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기록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자기 작품 활동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참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데 막상 영상을 나중에 다 찍은 결과물을 보면 좀 허탈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컴포지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작업 과정에 꼭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이런 것들을 익혀두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이전이라든가 또는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습관이 되면 훨씬 더 그걸 토대로 해서 확장된 기술력들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려나? 그래서 컴포지션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해 왔냐면, 저도 사실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회화와 관련해서, 미술과 관련해서 또는 예술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컴포지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맞는 말이긴 하나, 큰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이렇게 탁 정답을 내어놓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상태 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서 저의 경험으로, 저는 독립영화 활동할 때도 그랬고, 방송할 때도 그랬고, 영화나 광고 활동할 때도 그랬으며, 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또는 페이퍼크래프트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대단히 나는 중요하다라고 느꼈고, 컴포지션을 활용하거나 컴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작가 활동을 하지? 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컴포지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예술에는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컴포지션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 시대에는 컴포지션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컴포지션을 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능력들이나 지식을 갖추려면 상당히 방대한 경험과 방대한 지식들을 습득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저처럼 나이 먹어서 컴포지션이 중요하구나 느낄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기술을 발현하기 위한 지식들이나 능력들을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부터 익히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빠르겠죠. 예. 꼭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고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가면서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좀 깨닫고 뭐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젊은 청년 여러분들 나이에 좀 더 좋게 활용하고 여러분들 기술 발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컴포지션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 활동을 할 때는 뭐 디자인 요건이라든가 예술화의 요건이라든가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건이나 규칙이나 요건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한국 사전에 나와 있는 뭐 기하도형, 뭐 부정형의 조합에 중요하게 여긴다든가, 또는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는 표현에 있어 갖고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립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뭐 라인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또는 이 작품의 가치를 구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떠한 작가냐에 따라서 어떠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자냐에 따라서 아마도 제 영상을 보고 반박하는 예술가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든 그림이든 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에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보면 저는 그 무엇보다 컴포지션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될지를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서 한국에서는 컴포지션을 사전적 의미로 구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컴포지션을 사전적 의미로 구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한문으로 구도라고 써놓은 것은 당나무 구자, 꾸며낼 구자에 그림도라는 한문을 사용해서 구도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구도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한국에서의 구도는 회화나 그림, 조형 이러한 분야에만 적용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회화나 조형이나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구체적 표현들을 캠퍼스에 배치하는 것을 구도라고 한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잔뜩 설명을 해놨는데 좀 읽어볼게요. 오브제 따위에 의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을 목표로 하는 구성주의 예술 운동을 야기시켜서 조각이나 공예나 선전미술 등에 널리 채용된 예가 있다. 또 구상, 비구상 구별 없이 평면 작품의 조립이 나쁜 것을 대생 없다 하거나 대생이 약하다고 말을 한다. 또 조소 제작의 경우에는 우선 굴 때 뼈대를 만들고 찰흙을 붙여 나가는데 축은 작품의 골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신중하게 만들어진다. 건축은 이상 제각각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될 용도로 즉 기능이나 조립의 재료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고 또한 조립의 견내성이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한국에서 구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사전적 의미로서 알려드리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들 알아듣겠나요? 저는 도대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우리가 지난날 제 나이 때 사용하던 그림이나 조형이나 건축이나 이러한 특정 직업군에서의 사용되는 컴포지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이거 자기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컴포지션을 설명한 게 아니고 어디서 베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일단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구도라고 하는 저 한문도 참 가슴 아프게 그냥 일본 애들이 사용하는 한문이에요. 중국은 컴포지션, 그러니까 구도라는 것을 중국어 한자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꼬토우라고 그래가지고 쓰는 한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카피한 것 같지는 않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즈라고 해가지고 구도를 일본어로 고즈라고 그러거든요. 고즈 한문을 그대로 갖고 온 것 같고
일본 거 고우즈에 대한 사전적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한국 사전 어원을 말한 것처럼 비슷하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이라는 것들을 한국에서 구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사전적 의미로 구도를 설명하는 것들을 뭐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거는 그냥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세대 때의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예술 직업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필요 없고,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국제사회에서는 컴포지션을 어떤 개념으로 익히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어떤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들 작업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에 적용하면 좋을지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할게요. 무슨 뭐 근대 조형미술이나 문학, 종교 이런 거 거창한 거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메모할 필요는 없고, 제가 영상 밑에다가 제가 말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밑에다가, 동영상 밑에 왜 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굳이 메모는 하지 마시고, 저는 컴포지션은 여러 가지 예술적, 디자인적 요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고 기본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들은 불과 3가지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는 첫 번째 rule of thirds, 그리고 rule of abass, 그 다음에 rule of space, 이런 3가지 정도만 활용하시면 정확하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ule of thirds라든가 rule of abass라든가 그 다음에 rule of space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해외 대학이라든가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든 영상 작업을 하든 뭐 글을 쓰든 어디에도 활용할 수 있는 요건들, 예술적 요건들이고 규칙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컴포지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컴포지션 구성하는 데는 rule of thirds, 그 다음에 rule of space, 그 다음에 rule of abass, 요거 3가지 정도만 적용하시면 대략적인 컴포지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일단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라는 말을 제가 구성 또는 뭐 구도 이렇게 한국말로 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구성이나 구도라는 단어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일부러 지금 영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구도, 구성, 이런 단어 맥락하고는 좀 더 광범위하고 활동폭이 넓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말로 설명을 안 하고 컴포지션을 끝까지 제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상적 에너지들을 시각적 캠퍼스 위에 배합하거나 배치하거나 사물의 구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또는 그러한 기능들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은 것들, 그런 방법들을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럼 그동안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성, 구도라고 하는 이렇게 확정적이고 명료하고 일정 직업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서 활용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활용이 됐냐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 라디오 방송 듣거나 이러면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끝날 때쯤 되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성우가 이제 읊어지죠. 지금까지 뭐뭐뭐 프로그램은 뭐 극본 누구누구누구, 연출 누구누구누구, 구성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모든 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작업들을 일본으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컴포지션, 구성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최상급 헤드쿼터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저 아래 하층민들이 지시받은 일을 대충 운영하는 사람을 구성이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 나이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라는 것들을 활용하는 걸 보면 자기는 구성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밑에 보조 작가들이나 새끼 작가들한테 대신 이 업무를 맡겨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는 구성 작가, 컴포지션 레이터라고 하면 그런 메인 작가가 글을 써내면 소위 말하는 그런 구성 작가들이 대략적으로 뭐 표지 제목이라든가 소개글 정리라든가 머리글을 정리한다든가 또는 작가가 써낸 본문의 내용들에서 어떤 부분을 나레이션으로 쓰고 어떤 부분을 대사로 쓰고 어떤 부분을 리액션을 쓸 건지 표시를 하고 하는 이러한 전체 스토리를 구성해내는 작가들은 새끼 작가들이나 전문적으로 다른 보조 작가들이 해왔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컨셉 회의를 하고 1930년대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해외에서는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내어서 컨셉을 잡고 컨셉을 잡으면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는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는 메인 작가들이 대략적인 신호를 써놓으면 구성 작가들, 그 밑에 있던 작가들이 스토리보드를 완벽하게 써내요.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작가들이 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리액션으로, 이 부분은 대사로 처리하고, 이 부분은 무슨 나레이션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들이 일본을 통해서 교육대에 오다 보니 우리는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으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폼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오래전부터 이 예술계통이라고 하는 곳은 정작 실력을 인정받고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축적해내온 기술들이나 이런 지식들을 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귀찮아해요. 그래서 자기 밑에 보조 작가나 그 새끼 작가들한테 대신 시켜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예술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그렇긴 않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흘러왔어요. 메인 작가들은 아이디어만 내어놓고 실질적으로 그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밑에 보조 작가나 새끼 작가들이 다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쓰는 작업, 소설 작가라든가 뭐 시인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혼자서 막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러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 메인 작가 밑에 6명, 7명씩 보조 작가가 있고 그래요. 새끼 작가들이. 그래서 이 메인 작가들은 지들은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뭐 지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이렇게 표현들 글로 쓰고 뭐 혼자서 막 손가락 근육 잡혀가면 뭐 소설을 써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밑에 6명, 7명씩 수제자들이 있다니까, 보조 작가들이 있다니까. 내가 대충 대략적인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면 이 친구들이 다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성이라는 컴포지션을 되게 우습게 생각해 왔어요. 하찮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 있거나 존경받을 만한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구성 컴포지션을 발현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 밑에 있던 친구들, 보조 작가들이나 그 밑에 새끼 작가들이 하는 거는 봤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막 화려한 구성력을 보여주고 예기치 않은 환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구성력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보조 작가들이 다 해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설 분야에나 도서 계통의 예술을 하는 작가들의 능력들이 구성이라고 하는 컴포지션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왔고 실제로 지금도 구성 작가, 컴포지션 레이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자신이 글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내가 구성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훌륭한 작가로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글 쓰는 직업에만 활용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음악에도 상당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한국에만 이러한 것들이 오면 굉장히 왜곡이 되고 잘못 활용되고 정의가 정립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을 컴포저리라고 하죠. 컴포저리라고 작곡가들을 영어로 말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정말 영향 있는 작곡가들이라든가 실력 있는 작곡가들, 이런 작곡가들을 뮤지컬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이 뮤지컬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직업들은 최초 작곡된 곡 악보에 음악의 흐름이라든가 음악의 강약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악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하모니를 요구할 것인지를 다 표기를 하는 사람들을 뮤지컬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컴포저보다 뮤직 컴포지션을 하는 사람들 실력이 훨씬 높게, 또는 단순한 컴포저는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뮤직 컴포지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상당한 경험과 상당한 실력, 음악적 지식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뮤직 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악 계통에서도 뮤지컬 컴포지션, 뮤직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뮤직 컴포지션이나 뮤지컬 컴포지션을 하는 사람들의 임무는 새롭게 작곡된 악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배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사람을 뮤지컬 컴포지션, 뮤직 컴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계통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영상에는 더하죠. 영상에서는 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필름이나 이런 거 돌아가기 직전까지 많은 기획회의를 하고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가 그 회의 때 아이템으로 풀어줘야 아이디어가 진행이 되고 또 영상 작업을 슈팅 들어가기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과정을 만들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을 구성작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 작업을 하는 계통에서는 무비 슈팅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독립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화계에 입문했다가 이제 MBC를 통해서 SBS 활동을 마지막으로 방송 영화 광고 시장에서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가 했던 역할이 섭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시네마그래픽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길지만 그냥 뭐 대부분들 뭐 CW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섭외, 그 다음에 뭐 구성 연출 뭐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만 그냥 직함만 불렀지 실제로 저같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에서 어떤 스텝에 대한 구체적 직업 직함은 없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영화 스크로 올라가는 거 보면 무슨 뭐 무비 슈팅 컴포지션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시네마토그래픽 뭐 컴포지션 뭐 웨러 이런 직함도 없었고 지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옛날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영상 작업을 할 때 이 컴포지션 레이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놉을 썼어요? 그러면 시놉을 써서 대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써갈 때 인물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글만 쓰던 사람들이니까 아버지 역할에는 어떤 사람이 어울리고 어머니 역할에는 어떤 사람이 어울리고 큰아들 역할 뭐 동네 이웃 주민은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인물을 배치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혼만 보고도 인물 배치, 그 다음에 촬영할 위치, 장소, 그 다음에 날씨,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설정해 주는 사람.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런 활동을 했었고, 영화 영상 촬영하는데도 그러한 컴포지션 라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컴포지션 라이터가 없는 영화사는 없었다. 근데 지금은 이 역시 한국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 그러면 PD는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그 연출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뭐 배우도 섭외하고 뭐 작가랑 의논해가지고 이 사람 할 거야 저 사람. 그러니까 영상 작업에서 제 시대 때는 감독이라고 하는 높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권력만 휘두르 쓰는 거지, 밑에 조감독이라든가 FD라든가 연출부 그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협업해갖고 구성하는 것을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쪼개가지고 임무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컴포지션 레이러라고 하는 전문가가 존재해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배우들의 그 데이터도 갖고 있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씬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촬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장소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자료도 충분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직군을 쪼개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본이 남산에 있던 라디오 방송국을 버리고 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최초로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고, 그걸 여의도로 갖고 와서 TV 방송을 시작했고, 그게 오늘날 국영방송 KBS 아닙니까? KBS는 일본 애들이 남겨준 자산으로 시작된 방송이에요. 그래서 전 국영방송이라고 인정 안 해요. 국영방송 답은 대한민국 자체가 만들어내야지. 왜 일본 애들이 쓰다가 버린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역사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저는 그런 거 인정 못 합니다. 해서 이러한 컴포지션이 예술 계통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그러면, 물론 해외에서는 이런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기술들이나 능력들이나 지식들을 작가 스스로가 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발현할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했냐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rule of thirds, 그 다음에 rule of space, rule of buzz.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규칙을 적용해서 작가 스스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했던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컴포지션,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술을 하든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기가 주도하는 작가로서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영상 작업을 하든 스스로가 컴포지션을 읽어내고 컴포지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권력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저희 세대 때처럼 작가 임내하고 폼 잡고 맨날 밑에 보조작가들한테 시키고 이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능력들을 발현해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규칙들이 rule of thirds, rule of buzz, 그 다음에 rule of space,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도 좋다. 그래서 앞서 컴포지션의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라인이라든가 쉐입, 뭐 컬러, 텍스처, value, 폼,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 제가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술에서 첫 번째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뭐 라인, 쉐프, 뭐 컬러, 텍스처 이런 것들은 그냥 부속에 불과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예술 쪽 요건, 뭐 디자인을 할 때의 조건, 요건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도 숱하게 나오니까 한 번씩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실력들을 배양해 나가시기 바라고, 저는 컴포지션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컴포지션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컴포지션에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언급한 것 중에 첫 번째, rule of thirds. 이거는 한국에서는 3분의 1 규칙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저는 3의 법칙이라고도 그냥 부르고. 잠깐만, 영상이 너무 기네. 여기서 자르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rule of third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홍수장이었습니다.